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11월 12일인가요? 아침 햇살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이게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집에서만 맴맴 도르니까요. 몸이 조금 찌부둥하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도 다육이를 볼 수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운 것 같아요. 물들미 많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고 좋죠. 요렇게 요거 파랑새랍니다. 어제 밤에요. 역시나 신문지 이불 덮고 덥게 덮고 지냈어요. 어제는 좀 하루 정도 좀 과감하게 노숙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게 마음가짐부터 조금 강인해졌다고 할까요? 요 비닐 덮개만 덮고 신문지 이불도 안 덮고 그렇게 지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그냥 깡노숙, 덮개도 안 덮고 나는 그냥 확 딱 열어놓고 깡노숙을 한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아직은 이렇게 초록동이가 좀 많죠. 이 햇빛이 아까워서라도 안으로 들이는 걸 좀 망설이고 아직도 노숙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뭐 옥상이나 주택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래도 햇빛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고 또 햇빛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여건이 되죠. 그런데 저처럼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거리대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집의 방향에 따라서 햇빛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제 베란다도요, 오전에만 이렇게 햇빛이 들어요. 지금도 날이 조금 흐려서 햇빛이 싹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바깥에 노숙 생활을 고집하는 이유가 햇빛 부족량도 있어요. 이거 다육이한테 가장 좋은 거는 햇빛이죠. 이 햇빛이 다육이한테 양식이 된다는 거. 그런데 여건상 햇빛이 충분하지 않고 또 햇빛이 많이 부족한 아파트 베란다, 확장형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햇빛이 우리 집에는 많이 부족하다 할 때는요, 이 바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육이가 햇빛이 더 중요할까, 바람이 더 중요할까, 이것을 논쟁을 벌일 정도로 이 바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가 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거리대에 노숙하는 아이들은요, 이 자연 바람을 실컷 쐴 수가 있기 때문에 웃자라거나 이런 건 없어요. 조금 색감이 덜 들어오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꽃 모양을 유지하고 웃자람이 없게 관리하는 게 겨울 동안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도 여름보다는 조금 수월해요.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햇빛이 부족하면 성장 온도에 맞춰가지고 다육이들이 쑥쑥 키를 키우는데, 겨울에는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웃자람이 훨씬 덜해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좀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거리대 생활을 하거나 바깥에서 아직까지 노숙을 한다면 아직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산간지방이나 또 초보맘미들은 걱정이 되어서 다육이들을 안으로 들여놓을 수도 있겠죠. 이거 진짜 예쁘죠. 드로잉이랍니다. 어제는 좀 녹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노란빛이 성성하고요. 꽃 모양으로 이렇게 좀 다져진 모습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다육이가 햇빛을 많이 보면 짱짱하게 다져지는 것도 있지만 바람을 많이 쐬도 다져져요. 바람을 실컷 자연바람을 쐬어도 다육이들이 웃자람이 조금 덜하고요. 그리고 짱짱하게 굳어지는 뭐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햇빛이 많이 부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춥게 관리하시고 바람을 많이 쐬어주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낮에는 이렇게 창문을 확 딱 열어놓고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자연바람을 실컷 쐴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거리대는 그래도 자연바람이 자연적으로 불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확장형이나 베란다에서만 키우시는 분들도 많죠.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이 거리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곳, 그런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심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겨울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수시로 바람을 쐬어주는 거, 햇빛이 부족하면은요, 바람이 다육이를 다져주고 웃자라지 않게 도와주고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통풍이잖아요. 물론 여름보다는
걱정이 덜해요. 병충해 걱정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는 목적이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색감도 보고 일단은 이 예쁜 색감을 보려면 이 꽃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일 관건이죠. 여름에는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겨울은 조금 수월한 게 이렇게 온도가 낮고 바람을 실컷 쐬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다육이를 다지는 거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햇빛이 많이 부족하면 다육이들이 조금씩이라도 이제 여름보다는 덜하지만 웃자라는 성향이 있잖아요. 이 웃자라는 거를 조금 멈춘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바람이고 두 번째는 물이에요. 물관수를 일단은 겨울관수로 돌입을 해야 되겠죠. 11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물의 양을 평소에 주는 것보다 조금씩 줄여서 줘요. 밖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있는 다육이들은 물마름이 날씨가 온도가 내려가면 빠르지 않기 때문에라도 물의 양을 줄여주시고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요. 일단은 이 안쪽에도 물마름이 그리 수월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햇빛이 부족하고 바람도 부족하고 그럴 때는 물의 양을 줄여서 다육이들이 좀 성장을 조금 억제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 꽃 모양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다육이를 들고 이제 햇빛 좋은 장소로 왔다 갔다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을 열어가지고 시원하게 바람을 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처럼 물론 이렇게 식물생장등을 이용하면 빛의 역할을 조금 해요. 그래서 웃자라지 않게 하고 이 색감을 좀 유지하게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이것도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생겨서 숫자가 많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베란다 문을 열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낮에 나왔을 때 이거 보세요. 베란다 안쪽 온도가 7도고요. 자, 습도는 29도예요. 아무래도 겨울은 좀 건조하거든요. 건조해서 이제는 물의 양을 줄여서 다육이들이 물이 과하지 않게. 물이 과하면 두 가지 역효과가 있어요. 물이 과하면 이 생장점이 솟으면서 웃자라는 경향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분 속의 수분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온도 관리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화분 속에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단수를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완전 단수를 하면요. 다육이 얼굴이 조금 작아지고 하엽도 많이 지고 또 너무 단수를 심하게 하면 벌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겨울에도 베란다 안쪽에서는 벌레가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해서 너무 건조하면 깍지벌레라든가 이런 게 낄 수가 있으니까 소량의 물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화분이 작은 거는 그냥 한두 바퀴 둘러서 주지만 이 화분 양의 크기에 따라서 주시는데 어쨌든 화분이 이렇게 크다 하더라도 이 물마른 시간이 이 화분 크기하고 비례를 하거든요. 화분이 크면 클수록 물마름이 더 더뎌요. 요 조그미들 작은 화분들은 그나마 물을 충분히 준다고 해도 조금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화분 크기에 비례해서 주시되 어쨌든 평소에 주시는 것보다 물의 양을 많이 줄여주시면 아직까지 다져지지 않은 아이들 좀 다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성장을 억제시키는 역할 이런 것도 하고요. 일단은 바람을 많이 쐬어주고 조금 춥게 관리를 한다면 이 아이들이 웅크리고 추워가지고 뿌리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렇게 뿌리 활동을 잘 하지 않으면 웃자라지 않게 그렇게 관리도 할 수가 있고 또 색감 유지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베란다 안쪽에서도 일단은 11월 중순부터는 물의 양을 차츰 줄이는 거 요거 훈련을 조금 하세요. 한 번에 확 줄여버리면 또 이 아이들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평소보다 반으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3분의 1로 줄여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한 2차례 정도만 줄였다가 겨울 동안에는 이제 개별 관수를 해야죠. 굳이 이렇게 물고파하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물을 챙겨줄 필요가 없어요. 입장을 만져봐서 단단하다. 그리고 또 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육이들 또 추우면 아무래도 증산작용도 많이 하지 않고 뿌리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많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을 아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잠자는 다육이들도 있어요. 보통 잠자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새로 입장을 만든다든가 얼굴을 키운다든가
키를 키운다든가 이런 거를 전혀 없이 얼음 땡 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굳이 물을 일부러 챙겨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아침에도 이렇게 또 지저리 찬바람 부르니까 겨울 관리 또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한번 모습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햇살이 좋아가지고 바람도 좋아요. 온도도 아주 적당합니다. 사람은 춥지만 다육이들은 춥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온도를 요 아이들이 좀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여름 동안의 여파로 이제 얼굴이 많이 커진 아이들을 열심히 바람 많이 쐬어주셔서 달궈주세요. 요거는 여황이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새벽에 신문지 이불을 덮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 네트망에 나가 있던 아이들 전부 안으로 드렸어요. 이건 엣지 라인이랍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하엽도 한 장씩 만들고요. 물거품 모습을 조금씩 보인답니다. 추워도 다육이들은 겨울이라도 소량의 물은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말리면 또 보기가 안 좋죠. 얼굴이 자꾸 줄어들고 입장 단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둘러서 소량의 물을 관수를 하시고, 물을 관수했는데 바짝 추워진다 그러면 약간 안으로 하루 정도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따뜻하게 관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현재 온도는요,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좀 추운 것 같아요.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춥고 또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요. 새벽 온도도 영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조금이라도 2, 3도 따뜻한 날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얇아진다든가 또 잎이 힘이 없다든가 뭐 이런 아이들은 소량 관수, 바깥으로 둘러서 이렇게 관수하시는 법을 택해서 하나씩 개별 관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물이 고픈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 생기네요. 이거는 뭘로 쳐라 쪼꼬미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베란다에서 컸는데 화분이 작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죠. 추위를 타는 저 라울하고 로찌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런 아이들이 확실히 이제 햇빛이 부족하니까 물도 빠질 것이고, 지금도 뭐 초록등이긴 하지만 얼굴을 좀 키우면서 좀 빵떡이처럼 벌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물을 조금 아껴주시고 바람을 많이 쐬어주시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꽃 모양을 유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린답니다. 문가디니스 금도 분갈이하고 나서요, 아주 그냥 눈에 띄게 활성화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아이고, 요 밭대기도 햇빛이 부족해가지고 요 햇빛이 좋은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겨울이라 이렇게 안에서 들어와서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바람 좋은 장소로 옮겨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저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려면 저도 장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바탕 저는 키핑장이 있으니까 좀 옮겨다 놓고 예쁜 아이 골라가지고 데리고 있고, 요 작업을 조금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립스틱이랍니다. 아주 매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물들만 하려면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요번 주까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지나면 날씨가 조금 포근해지니까 다음 주까지 바람 많이 쐬어주고 햇빛 따라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햇빛 많이 보여주고 하는 작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겨울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겨울에 웃자랗게 또 모양을 예쁘게 키우려면 물을 많이 줄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바짝바짝 마를 것 같아도 이 추위를 타서 일단은 기본 온도 5도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이 아이들도 조금 그 뿌리 활동이 굉장히 저조되고 성장 활동도 굉장히 저하가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수월하고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색깔이 싹 빠져서 이렇게 초록둥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 꽃 모양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세요. 만약에 얼굴이 좀 많이 퍼져서 넙대하게 된다 하면 좀 햇빛 좋은 자리로 자리 바꿈을 해서 돌려가면서 하시고요. 햇빛도 한쪽 방향으로 쐬는 것보다는 화분을 한 번씩 반바퀴씩 돌려가지고 골고루 쐬게 해야 이 로세트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쁘게 자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짱이맘도 요거 홍시인데요. 한쪽으로 생장점이 저쪽으로 기울었죠. 햇빛이 지금 이쪽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저쪽으로 기울어가지고 화분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돌려놨어요. 그래도 물이 드네 안 드네 잔소리를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요 드라큘라도 색이 조금 많이 들어왔고요. 요게 길박금이랍니다. 요것도 이제 뾰족뾰족하게 색이 많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제가 새로 드라큘라가 이뻐가지고
가지고 들여온 아이인데요. 덩치는 저 위에 있는 아이보다 조금 작아요. 요게 묵은둥이고 요게 조금 어리답니다. 이게 또 색감은 피멍으로 빨갛게 들어왔어도요. 녹빛이 성성하잖아요. 녹빛이 성성해서 이 아이가 더 어리다는 거. 자, 조금이도요. 추위를 피해서 이 아이는 뭐 거리대에서 관리를 한 건 아니지만 안쪽에서도 내내 거리대 한 번 안 나가고 이렇게 조금 화분에 이렇게 있어도요. 안쪽에서 추위를 느끼고 바람을 많이 쐬어주니까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1년 차인데 다육이가 물이 안 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년은 또 다르고요. 후년은 또 달라요. 다육이는 나이가 먹을수록 색감이 더 진하게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물이 안 들어서 코끝에 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진하게 들어오니까 조금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답니다. 일단은 겨울을 무사히 잘 넘기면은요, 또 봄에 예쁜 색감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 관리 잘해야 봄에 또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좀 인내의 시간 뭐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도 여름보다는 관리가 훨씬 수월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그리고 뭐 혹시 내 맘대로 안 되는 경우 많죠. 뭐 마음은 그런데 저도 관리한다고 해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다육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아프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는 거. 시간만 지나면 이뻐져요. 저도 아직 초록둥이로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어리잖아요. 군생이라 하더라도 농장에서 빠른 속도로 키워가지고 아직도 저렇게 이제 라인은 있지만 연두연두한 애들은 크게 색감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요. 그냥 건강하게만 있어주는 거. 그러면 내년에는 훨씬 이뻐져요. 이 다육이가 색감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이뻐지는 거는요, 순식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요,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요, 시간이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요 드로잉처럼 이렇게 노랑노랑한 것도 이쁘죠. 요거는 베카시스예요. 아주 보라보라한 것도 이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은요, 아침마다 나오면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요즘은 다육이가 아픈 것보다도 물이 얼마나 들어왔나 뭐 요거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 자, 요거는요, 샤몽이에요. 제가 샤몽 2두짜리가 지금 에어컨 실외긴 쪽에 있는데요. 그 2두짜리가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군생을 데려왔는데, 요것도요, 방향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요쪽은 해를 등지고 있어갖고 조금 덜 다져져서 얼굴이 크고요. 요쪽은 그래도 햇빛을 매일 보니까 입장이 짤뚱짤뚱 짧아졌죠. 이런 현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화분을 한 바퀴씩 돌려주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아직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면 이번 주 내일만 지나면은요, 일주일간은 그래도 해도 좋고 바람도 좋고 온도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영상으로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날 다육이 물고픈 아이들 물관수 하세요. 대신 가을 물관수처럼 듬뿍 주지 마시고요. 이제 화분의 절반이라든가 아니면 화분의 3분의 1 요 정도로 적게 해주시고요. 물텀은 거의 비슷하게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길게 하시는 게 어쨌든 과한 것보다는 부족한 게 다육이들한테는 낫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듯이 그렇게 물 관리를 조금 가급적이면 규칙적으로 하신다면 이 꽃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이 텁치미하고 스피나 이 녹색이 언제 없어질지 진짜 올해는 이게 불가능할까요? 저도 지금 의심 반 걱정 반 그렇답니다. 그래도 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족을 하려고요. 올해 색감을 못 보면 내년에 보면 되죠. 건강하게 있으면 내년에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짱이마 이렇게 외출하기 전에 잠깐 해드는 모습을 잠깐 보고요. 바람이라도 조금 쐬어주기 위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요거를 하는데 저도 조금 귀차니즘이라 이 밑에 햇빛이 아깝네요. 그래도 안 내놨어요. 왜냐면 뭐 몇 시간 있다가 또 다시 들여놓아야 될 것 같아서 안 내놓은 아이도 많이 있답니다. 요거는 사과꽃이에요. 오늘은 햇빛을 쐬고 있는 모습이 다육이가 예뻐서 이렇게 햇빛 받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바람도 아주 은은하게 불어가지고 다육이들은 좋아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 바람을 즐기는 듯 하답니다. 아이고, 요 로사로하고요, 원종 방울 복랑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자, 오늘은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또 저녁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